부인의 손에 억지로 끌려온 50대 비소세포 폐암 환자가 있었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는 최소 몇 주 동안의 식이요법을 하고 오는 정성을 보인다. 대부분 식단 교정을 하고 있기에 가볍게 식이요법을 다루고 지나간다. 이분은 식이요법 설명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표적치료제를 폐의 전이암을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쓰고 있었다. 암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혈액 수치는 나쁘지는 않았다. 이분은 매일 아메리카노에 조각 케이크를 먹는 것을 끊지 못하고 표적 치료제를 쓰고 있었다. 선생님, 항암제 만든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암의 먹이를 계속 주면서 독한 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없지요. 1년 전에 부분 절제를 한 후두암 환자는 1년 만에 재발하여 후두를 완전 절제하였다. 이 의미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오셨고 전절제를 한 목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이 난 후두 주변은 노랗게 보이는 염증과 목 전체가 벌겋게 성나 있는 모습이었다. 암은 대부분 몸 안에서 자라므로 우리는 암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후두암과 사기 유방암은 겉으로 관찰할 수가 있기에 모습이 무섭기까지 하다. 재발한 후두암이 수술하자마자 2주 만에 급격히 전이가 나타났다. 어떤 진통제로도 통증이 다스려지지 않았다. 선생님, 지난 1년 동안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병원에서 뭐든지 잘 먹으라고 해서 약사님이 금지한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특히 과자를 좋아해서 매일 먹었습니다. 이분이 1년 전에 부분절제 후 식이요법을 병행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암의 재발이 좀 더 늦춰지고 목소리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빵과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암이 자라는 기전은 염증이 생기는 기전과 비슷하다. 1기 환자여도 평생 몸 안에 염증 관리를 해야 한다. 2기 췌장암 환자는 펫CT 결과에 암이 사라진 깨끗한 상태를 확인했다. 케모포트를 제거하고 표준 치료를 마무리했다. 이 환자는 표준 치료를 마치면 몸 안에 암세포는 하나도 없다고 여겼다. 1년 동안 치료로 수고했으니 고기와 라떼, 치킨, 빵 등의 제한 없는 식단을 한 것이다. 단 3개월 만에 간전이가 발견되었다. 1기 폐암 환자는 항암 방사도 하지 않고 간단히 부분 절제만 하였다. 3개월에 한 번씩 CT만 확인하면 되었다. 그런데 6개월 차에 뇌전이가 된 것이다. 다들 본인이 너무 무지했다고 인정했다. 골고루 다 먹어도 된다는 영양사와 의사의 지침만 따른 자신을 자책했다. 암의 재발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기 환자여도 짧으면 6개월 안에 재발하거나 10년 만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을 깨끗하게 했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암이 자라는지 환자는 당황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고 암이 몸 안에 없을까요? 일단 암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암세포의 씨앗이 몸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단지 이 씨앗의 싹이 언제 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나는 이 암의 씨앗에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야 평생 스스로 삶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암 환자는 진단 후 유튜브와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왕좌왕하기 쉽다. 요양원에 누가 이것을 먹고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 우르르 휩쓸려 구매 버튼을 누른다. 암의 종류와 몸의 환경도 다르기에 천편일률적인 접근은 치료 효율을 떨어뜨린다. 1기 환자와 4기 환자의 암의 공격성은 너무 다르다. 1기 환자는 가벼운 표준 치료로 인해서 암 재발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 1기의 암을 발견한 것은 신이 주신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운을 자신의 무지함으로 흘려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1, 2기 환자라면 지금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공부를 최소한이라도 해야 한다. 공부의 결과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나 자신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출산 후 항상 피곤한 아침을 맞았고 멍한 머리를 깨우느라 커피를 들이마셨다.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처음으로 정상인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6시 반에 눈이 떠지고 저절로 몸이 일으켜지며 머리는 아주 맑았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꺼내 물에 넣는 나 자신에 놀란 것이다. 다른 건강인은 아침마다 피로가 없이 이렇게 거뜬히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치료가 끝난 환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전의 피로감이 몰려오고 암 직전의 몸 상태가 되는 것을 느낀다. 이것을 경고 사인으로 보아야 한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4기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일단 전이가 진행되면 고단하고 기약 없는 항암 치료를 한다. 1, 2기 암의 경우 항암은 짧게는 4회에서 8회 정도로 끝이 난다. 나에게 온 환자 중 항암을 100회 하신 분도 있었다. 항암 치료로는 암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 단지 암의 급격한 성장을 독한 약으로 누르는 것이다. 항암제는 약효가 유효한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항암 첫 3개월은 4기암이어도 희망을 품는 시간이다. 3개월 만에 한 번씩 항암제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는다. 이 시기에는 웬만하면 암이 줄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힘든 항암을 견디면 언젠가는 끝내는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보통 6에서 8개월 동안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후에는 약을 바꾸게 되지만 암에 효과가 있을 확률은 처음보다 낮아진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지속하면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혈소판이 급격히 떨어진다. 구토, 탈모, 발진은 그래도 견딜 만한 부작용이다. 혈액 수치가 곤두박질하고 잘 먹지 못하고 기력은 소진된다. 항암제를 4번 바꾼 분은 이제 쓸 약이 없어서 다시 독성 항암제로 돌아오게 된다. 탁솔과 시스플라틴으로 다시 시작하면 환자는 너무 고통스럽게 된다. 표적 면역 항암제를 포함해서 환자가 가장 공포로 생각하는 항암이 세포독성 항암제이다. 이 항암제는 암세포가 2개로 분열되는 중간 과정에 관여해서 증식을 억제한다. 중간 단계를 끊어주면 그 전 단계의 분열 이전의 암세포가 커지기 시작한다. 이를 다핵거대 암세포라고 한다. 4기암의 50에서 60%가 다핵거대 암세포가 발현한 것이다. 이 암세포는 암 줄기세포로 발전하고 항암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줄었던 암의 크기가 4개월이 넘어서면서 줄지 않고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항암제를 계속 쓰고 몸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전이가 시작된다. 기억할 점은 세포독성 항암제의 유효 시간이다. 이제 막 4기 암 진단을 받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시작한다면 핵심 4에서 6개월의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한다. 항암제가 암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시간에 환자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식단을 바꾸고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써서 암이 자라는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주어야 한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끝없는 항암 치료의 사이클에 들어서는 것이다. 표적 치료제를 쓰는 환자는 비교적 여유롭고 고통스럽지 않게 1, 2년을 보내게 된다. 어떤 이는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음에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세포독성에 비해서 초반 부작용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환자는 방심하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모든 항암제의 마지막은 똑같다. 부작용이 폭발하고 몸은 소진되고 암은 계속해서 전이를 일으킨다. 항암제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환자에게 주는 전략은 초반에 암을 제압하라는 것이다. 부작용 없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